자, 23년도 우리 관세사 1차 그 회계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그 시험 문제 자체적으로는 조금 그 난이도가 좀 높네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게. 다만 그 난이도가 높은 게 한 16문제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한 상해 문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4문제 정도가 이제 하 또는 이제 중해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중하의 난이도에 있는 문제만 좀 잘 선별만 했다면, 꽈락은 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참 그 여건상 그 수험장 안에서 그 긴장된 상황에서 그걸 선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또 시간도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봤더니 그런 좀 상해 문제만 빼고는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나머지 24문제는. 근데 이제 그 16문제 그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그거를 계속 풀었다면 아마 좀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거는 난이도가 하의 문제죠.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내용인데,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그래서 예측 확인, 자, 예측 확인, 당연히 목적 적합성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 되겠다. 난이도 하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측정 기준. 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자, 이 시장의 참여자란 말 나오게 되면 이거 객관적인 가치죠.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응용을 하셨으면은 1번 금방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3번에 이것도 이제 강조했던 내용인데, 저 기간에 걸쳐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게. 그래서 1번에 나오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요거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면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체 용도가 없고, 이 지급청구권이 있는 거, 그 세 가지. 그거 빼고는 나머지 다 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 4번의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주식회사 관세는 엑셀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 20주를 부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상해 문제예요. 난이도 상해 문제.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별로 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껴야 돼, 이거는. 저 시험 장소에서는. 자, 그런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엑셀년 12월 31일 날 100명한테 이제 부여를 했죠. 쭉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엑셀연도에 이 퇴사, 8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예상 퇴사자는 이제 6명이에요, 6명. 그러면은, 엑셀연도 말에는 14명 정도 전체적으로 퇴사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86명 정도가 이제 가득될 것 같죠. 거기서 이 한 명당 20주, 요렇게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 다리당 공정가치는 이제 1,000원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픽스죠. 이렇게.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누적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20% 이상이면, X년도, 그 기대 가득 기간이 2년이고, 15% 이상이면 이제 기대 가득 기간이 3년이에요. 근데 X년도 말에는 당해년도에 22%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20%가 이렇게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니까, 요 예상 평균, 이 영업이익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21%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면 20%가 넘어가니까 가득 기간은 2년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계상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요것은 86 곱하기 이제 20주 곱하기 1,000원이다. 나누기 2. 자, 이게 8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X년 12월 31일. 자, 이때는 이제 그 5명, 저기 8명하고 5명, 13명인데 앞으로 또 3명, 그 16명이 예상이 되는데
84명. 자, 이제 20주 곱하기 이제 1,000원이다. 이건 픽스고요. 근데 이때 이 실제 영업이익률이 16%예요. 그러면 22%와 16%와 그 다음에 다음 년도 8%. 근데 일단은 요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이거 19%니까 일단 기대 가득 기간은 3년으로 보는데 다음 연도 예상되는 게 8%다 보니까 자, 이것이 이제 평균 요렇게 15.3 정도 3333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5% 이상이면 이게 3년으로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 지나갔죠. 저번 연도에 86만 원을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것을 84 곱하기 20 곱하기 이제 1000 곱하기 2 나누기 3이다. 마이너스 86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이제 그 26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요 4번이 이제 그 답이 되겠는데 요거는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모의고사 통해서 일단은 딱 문제 보고 이거는 제껴야 된다. 이게 사실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이거는 이제 건들지 말아야 돼. 상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좀 낯설다 그러면은 좀 넘어가야 되는 문제 이것도. 이건 이제 한 중 정도로. 그래서 거기 보면 물건을 팔았어요. 2만 달러지. 2만 달러를 이렇게 요것이 11월 1일이에요. 이제 팔았지. 근데 요때는 이제 그 2,100원으로 환율이 자, 그래서 요건 2,000 요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채권이 외상 매출 이 매출 채권이 2만 달러 곱하기 이제 1,100원이다라고 해서 2,200이었는데 요게 12월 1일 날 가서 12월 1일 날 가서 10,000달러죠. 10,000달러. 이렇게. 이게 10,000달러인데 이 10,000달러를 이 1,150원에 이제 회수한 거예요. 이게. 근데 1,150원인데 저번 11월 1일 날은 1,100원으로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사실은 이제 외화 환율 때문에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50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라는 외환 차익이 발생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외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니까 직접 그걸 구하고요. 12월 31일 날 요거 이제 10,000달러 남아있죠. 근데 그게 기말에 가서 이게 1,2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갔어요. 이게 외화, 이게 환산이익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이 100만 원, 요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 두 기간에 이 부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만약에 안 풀어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개 합쳐서 150만 원이 되겠다. 이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이거는 뭐, 하의 문제지, 뭐. 이거는. 자, 1번 자산 유동, 비유동. 이거 뭐 강조했던 거죠. 이연법인세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두 번째,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산 취득하고 나서 이 현금이 회수될 때까지, 판매 시점까지가 아니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수입비용, 요거, 특별손익 항목 표시할 수 없다 그랬죠. 자, 비용 성격별, 이거 아니고 기능별 할 때 성격 정보, 이것도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다. 자,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5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47번.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한 두 개 처분하고 1,000원의 유형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취득 처분 관련된 순현금 유출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에서 증감분석법만 잘 알면. 자, 건물은 우리 이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러면 이제 1,000원이 이제 감소가 됐죠. 그리고 감가상한 두 개액은 4,000원에서 2,500원, 1,500원이 감소가 됐어요. 1,500원이 이렇게. 감가상환 두 계획은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그거는
부채처럼 생각하시면 부채의 감소, 우리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자, 이제 됐고요. 요거 두 개 합쳐서 사실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500원이 증가됐다.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저 1,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수익이니까 이제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한 누계액이 저 처분한 거, 저 2,000원, 감가상한 누계액 2,000원이 있죠. 그러면 감가상한 누계액은 저 기초에 4,000원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기초예요. 근데 이제 감소한 것이 저 2,000원이 이제 감소가 됐어요. 그 증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이 2,500원이 이렇게 돼 있지. 그 요거 빼면 마이너스 2,000원인데 요 500원을 더 해주자. 그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답이 얼마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2,000원에서 요 이제 제로네.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형구름표에서 요 증감분석법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여하튼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48번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X1년 12월 30일 이렇게 쭉 해서 각각 2만원씩 이 수령 하였다. 자, 판매일 현재 이 할인율은 10%, 돈거래 관련한 회계 처리가 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나요? X1년도에 이렇게 이것도 그냥 평이하게 한 중 정도로, 왜냐면 이제 현재 가치 하는 건데 저기 나와 있는 35,000원인데 매출원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금은 2만원씩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2만원씩 나눠서 받으니까 이제 이 연금의 원가 개수가 저 1.7355가 되겠죠. 그래서 저 2만원 곱하기 이제 1.7355 곱하게 되면, 자, 이것은 이제 34,700, 우리 요렇게 이 계산이 될 것이다. 34,710원. 그리고 이제 이건 매출원가죠. 이렇게. 이건 이제 일요일날 팔았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34,710원의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 이자가 요게 지금 그 10%로 되어 있으니까 하게 되면 이제 3,471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자 수익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34,710 플러스 이렇게 해서 빼기 35,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것이 3,181원이 증가가 되더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해서 뭐 요것도 그 한 중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8번인데, 요거는 뭐 하의 문제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 1번, 현금 배당이다. 현금 배당 하면은 이제 자본이 감소되죠. 이게 49번의 답은 1번이 답이죠. 자기 주식 재발행,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였다. 요거는, 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자기 주식의 재발행, 자본의 증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제 신주 발행, 유상증 자는 자본의 증가죠. 4번에 이익성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자본 무상감자, 자본이 불변이죠. 5번에 보면 사업확장 적립금을 별도 적립금으로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는 거. 그냥 바꾸는 거지 자본의 이 전체적인 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답이다. 이것도 난이도 하의 문제.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인데 이것도 난이도, 이거는 그냥 우리 그 다 풀었던 내용들인데, 자, 당기 순이익이 일단 125만 3천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1월 1일 날 우리 3,200주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인데 이제 7월 1일 날 이건 이제 우리 많이 좀 연습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당 2,000원이고 증자 직전 나와 있어요. 1,000주 곱하기 2,000원. 그러면 요것은 200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 증자 바로 전날에 공정가치인 2,500원으로 만약에 이
발행했다며 하게 되면 이거 800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800주가 유상 증자수, 요게 7월 1일이고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이제 200주는 이제 무상주다. 자, 무상주는 우리 기존에 있던 3,200주하고 800주, 요거 두 개. 자, 해서 이제 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05다. 자, 1.05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800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12분의 12, 자 12분의 6, 12분의 3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주식수를 3,200 곱하기 이제 1.05 하게 되면 이제 3,360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800 곱하기 1.05 곱하기 0.5 하게 되면 4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200이 되겠네. 자, 그래서 3,580이 되겠어요. 1253 나누기 3,580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은 350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되겠더라. 자, 이것도 뭐 약간 전형화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하튼 뭐 중이다라고 보고요. 자, 근데 51번. 자, 이거는 이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해 문제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자, 다만 풀어보면 자, 원가로 측정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피투자회사 당기순손익이 변동하면 나도 같이 당기순손익 변동해라. 이것도 맞고요. 기타 포괄손익에서 피투자회사 순자산 변동하면 나도 같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맞고요. 여기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관계기업 해외 사업장에 관련한 누적 외환 차이. 자, 이것은 재분류 조정하는 항목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중단하는 경우에, 상실해서 중단하는 경우에는 나도 같이 그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것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어요. 그게. 자, 현금배당은 이제 이 원본의 회수로 봐서 그 장부금액 줄여주고요. 자, 넘어가고. 자, 52번. 자, 이것도 중해 문제. 왜냐면 이제 우리 다 풀어왔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면 우리 기초가 180이 있다. 이렇게. 단기근모음가 40이 있다. 할인율이 10%니까 이제 18원이다. 사회적 자산에 지급된 퇴직금이 50원이 있더라. 자, 그리고 이 퇴직급여 채모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그리고 기말에 가서 이 얼마가 돼 있냐면은 이제 160원이 돼 있네요. 그럼 이제 그 차액이 자, 이 쭉 해서 180, 18에서 40 더하고 50 빼고 160 그러면 28이 되겠네요. 28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52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한 중해 문제. 자, 이거 원래 이 사회적 자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나왔던 문제도 한번 풀어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다음 53번의 이 문제인데 이것도 뭐 한 중해 문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라고 해서 일단 자기 자본분의 여기 당기순이익 이렇게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16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자기 자본은 이제 우리 평균이기 때문에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 자 그거를 2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엑셀도 말에 당자 자산이 이제 200이 있고요. 재고 자산이 100이 있고요. 비우동 자산이 700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기말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비우동 부채가 400이 있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당자 비율이 저기 100%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 당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자 자산이 있고요. 여기가 유동 부채란 말이에요. 유동 부채.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100% 나왔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2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말에 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 그러면 얼마 내면은 이제 400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이게 400이니까
기초와 기말의 차이가 당기순이익만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24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320이 돼가지고 여기가 320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딱 2배 아니에요? 저 160의 2배? 그러니까 이제 50%가 되겠더라.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 요것도 한 중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중하의 문제는 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상의 문제가 이게 지금 뒤에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점수 확보가 좀 돼야 돼, 이게. 자, 당좌 자산은 2,000원이다. 재고 자산은 1,000원이다. 유동부채 1,500원이고. 자, 이쪽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 당좌 자산이 2,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유동부채가 1,500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좌 비율이죠. 당좌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동 비율이에요. 자, 유동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1,500에다가 2,000원하고 재고자산 1,000원 합치면 3,000원이 되겠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다음을 반영하면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자, 매출 채권 얼마? 3배 현금 회수했다. 이렇게. 3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우리 당좌 이 자산이 불변이에요. 왜냐면 이거 당좌자산인데 증가하고 감소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 이 400원 뭐 여하튼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400원이 이렇게 들어왔지. 그러면 당좌자산이 400원 증가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왔죠. 재고자산이 900원이에요. 현금을 700을 줬지. 그 200은 이제 이 매입, 채무가 되겠죠. 매입 채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700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재고 자산은 900이 증가했지. 이렇게. 그래서 유동 자산은 요 200이 증가했죠. 200이 증가했지. 이렇게. 그러면서 유동 부채가 200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당좌 자산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당좌 자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당좌 자산 700이 감소하고 400이 증가했다. 그러면 300이 감소했네. 당좌 자산이 300이 이렇게 감소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 자산이 900이 증가됐다. 이렇게. 결국은 요 두 개가 해서 600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유동 있죠? 유동 자산이 이 200이 증가됐더라. 자, 근데, 요거 두 개를 해가지고, 일단은 유동자산이 200이 증가된 거, 그거를 표현한 거고, 그럼 요거는 이제 지우죠. 왜냐면 이제 여기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200이 증가됐더라.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요 세 가지가 이 되어 있는데, 자, 당좌 자산은 이 300이 감소했고 유동 자산은 600이 결국은 요거 두 개 해서 600이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유동 부채는 200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해서 이제 유동 자산 600이 증가됐다. 그럼 이제 요거를 반영해 보죠. 요 당좌 자산에 지금 일단 유동부채는 200씩 증가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600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당좌자산은 3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1500에다 200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빼주고 그래서 곱하기 100%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100%가 되겠더라. 자, 원래 여기는 이제 이 133%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소한 거고 여기는 원래 200%였는데 요것이 이렇게 돼서 3600이고 요 17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요것은 212% 뭐 이렇게 되겠네. 요 증가됐지. 요거는 이제 감소됐지. 자, 당자 비율은 감소가 됐고요. 유동 비율은 증가가 됐네. 54번의 답은 그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그래서 좀 상해 문제로 좀 분류해 놓을게요. 상해 문제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5번에 보면 이 자본총액 엑셀련 초에 200이었어요. 그러면 엑셀련 초 요게 200 이렇게. 근데 다음을 반영해서 자본총액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 액면 자기 주식 10주 자 700원 10주 곱하기 700원이면 7,000원이죠.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하면 마이너스고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10% 주식배당 불변이고요. 신주 발행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반영할 필요가 없죠. 자, 세 번째 거는 5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원에 그럼 이건 유상증자니까 자본이 증가해요. 그 100주 곱하기 800원이면 8만 원인데 거기서 신주 발행비 5,000원을 빼게 되면 자 7만 5천 원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자, 자기주식 6주를 600원에 66에 36, 3,600원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100주의 대가, 현물 출자, 이거 유상증자죠? 근데 이제 이것은 현물로 받은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거기 이 받은 토지의 공정가치로 55,000원만큼 요건 이제 자본이 증가한 거고, 단기 순이익은 우리 자본을 증가시키고, 기타 포괄 손실은 자본을 감소시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엑셀련 말에 이 자본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쭉 해서 가감을 하게 되면 2316, 600 그래서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316, 600 이렇게. 이것도 뭐 중 정도의 문제. 그 내용만 조금 가지수가 좀 많아서 그렇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6번에 자, 사채를 발행하고 동사채 상각공가 이렇게 쭉 금융부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거 사실 여러분들 그 계산기 사용법만 좀 아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차피 이렇게 쭉 있으면 X1년, X2년, X3년이란 말이에요. 이거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4년이네요. X4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만기가 4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면 여기서부터 갔다가 또 일로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 10%니까 이제 이게 1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1.08에 해서 이 곱하기 이제 10만 원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85,000 10만 원 곱하게 되면 1.08 해서 하나 둘 말 곱하기 1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178 326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8에다가 하나 둘 곱하기 이제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857 33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78 326 더하게 되면 1035 쭉 나오는데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4번이. 자, 왜냐면 여기 문제에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주어져서 저하고 단수 차이가 좀 나요. 10, 35, 6 여기까지는 맞아야 돼. 뒤에 단수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왜냐면 이제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저기 나와 있는 저 금액이 4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2번 가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지금 8%니까 100만 원에 하게 되면 이거 73만 5천 원이고 10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이것은 33121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331210 플러스 735 이렇게 해서 더해 가지고 1066210이죠.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8%라고 하는 거. 그래서 8% 곱한 다음에 거기서 1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이 상가액 자체가 14,70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그 다음 거는 사실은 곱하기 여기 또 1.08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거가 또 되죠. 자, 14,703 곱하기 1.08이다라고 하게 되면 15,879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다 이거 두 개 뺀 것이 이제 그 기말 전에 요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106610 마이너스 14703 마이너스 15 879 하게 되면 103562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유사한 거고 이렇게. 자, 일로 갔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바로 할 거냐. 자,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57번에 주식회사 관세는 이제 이 X년 초 우리 신기술 개발 중인 주식회사 한국을 합병하면서 이전 대가. 자, 이것도 우리 이 중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전 대가로 공정가치 20만 원의 주식 이렇게. 그럼 여기 주식은 대가로 이제 2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신기술 요 순자산 공정가치 17만 원 공정가치로 가져와야지. 공정가치로 이렇게 공정가치로 가져와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신기술 개발비 무형자산 정의 충족해서 이걸 별도로 무형자산 이렇게 잡겠대. 이렇게 잡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권은 얼마예요? 차대 맞아야 되니까 10,000원이 되겠지. 이게. 여기 20이니까. 그래서 1번이 되겠더라. 뭐 이것도 이건 뭐 하 아니면 그 중 사이 뭐 그 정도 난이도. 자, 58번에 보면은 이제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모두 고른 거지. 이것도 하의 문제죠, 이거는. 예? 자, 기업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 외상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이거 금융부채죠? 건물 임대료 1,000원을 미리 수채. 돈 받았잖아, 이게. 우리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돈이 미래에 오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돈이 오가는 게 아니고 임대 서비스가 오가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기업 들어가고요. 니은은 아니고요. 자, 디귿. 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원 이미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물건을 넘겨야 돼. 이것도 아니지, 이게. 자, 사채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금융부채잖아요, 이게. 하의 문제, 이거. 기억하고, 리을이다. 5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9번. 이것도 하의 문제네요. 내용문서가 비한정인 거 하지 말라 그랬지, 강가사.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하라 그랬고, 내부적인 거, 자사 인식 안 해요. 4번에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역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죠. 비용 처리한 건데, 나중에 자산의 요구를 충족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산 처리하는 거지, 이 최초의 비용 처리한 거를 무형자산 처리하는 게 아니죠. 자, 5번에 요것은 강조했던 거지.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이 되겠더라. 그래서 59번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이 문제. 자, 지분 상품을 취득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하의 문제지, 이것도. FV 뭐예요? FVPL이래. FVPL은 이제 1,000원 포함해서 11,000원. 그럼 10,000원이 이제 취득원가가 되고, 1,000원은 요건 단기 비용이 되고요. 수수료, 지급 수수료. 이렇게. 자, 그랬다가 기말에 가서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 9,000원이 됐대요.
그럼 이제 1,000원만큼 평가 손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11,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2,000원만큼 처분이, 그러면 X1년도, X2년도인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익이 이 2,000원이 되겠더라. 하의 문제죠. 하의 문제. 사실 여기 앞에 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여기 앞에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맞춰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뒷부분에는 조금 난이도들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 맞춰줘야 된다. 여기에서 자 해서 그까지 좀 봤고요.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